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관계를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중국 친구들과 앞으로 정치, 경제,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행보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베이징 올림픽에 초청에 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서방의 올림픽 보이콧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러시아만 있으면 된다고 양국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양국 간의 동맹을 하는 것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러시아와 중국 간의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대립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외교적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푸틴 대통령은 아프간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수교는 제3자에 대한 타깃성이 없다며 단지 서로 윈윈을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집단을 설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모두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공공의 목표를 위해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입장도 러시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군사동맹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푸틴의 발언에 양국은 동맹을 만들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특정 국가를 적대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훈련은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남아있는데 동맹은 꺼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이 될 수 없는 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러시아가 중국산 제품을 모두 버리고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한국의 손을 뻗은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 17세기 초 러시아가 우랄 산맥을 넘어 동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중국은 러시아에 아무르강 유역과 연해주를 빼앗겼는데요. 이후 냉전 초기에는 사회주의 국가 간 연대로 관계가 잠시나마 좋았지만 1960년대 들어 중소분쟁으로 악화되면서 1969년에는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양국 관계는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치달았고 소련은 중국에 대해 핵공격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1979년 미중 정식 수교 이후 더욱 멀어져 갔는데 지난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야 관계가 복원됐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사이좋은 이웃이 아니었지만 미국을 상대로 억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이후 중러 관계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베끼는 것도 모자라 러시아의 기술까지 베끼고 있는 데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 언젠가 러시아의 뒤통수를 때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 여전히 반중 감정이 남아있는 데다 중국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러시아를 찾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반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인들은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먹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과 러시아는 불곰 사업으로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5년 시작된 1차 불곰 사업은 구소련에 내줬던 14억 7천만 달러의 경협 차관을 군사장비로 되돌려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로부터 전차, 장갑차, 대전차 유도탄, 대공 유도탄 등 초기 4종을 도입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6년까지 진행된 불곰 2차 사업을 통해 공기부양정, 헬기, 항공기 등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신의 소련 탱크 T-80U의 경우 우리 군이 운용한 첫 번째 비서방제 전차로 K2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적성화 장비 연구용으로 쓰였던 T-80U는 우리 기갑부대에 채택되면서 오늘날에도 육군 일부 부대가 계속 쓰고 있는데요. 또 BMP-3 장갑차는 우리 군의 K-21 장갑차 개발에 도움이 됐던 장비로 이 역시 불곰 사업에 따라 국내로 들여온 러시아제 특수 무기였던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곰 사업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러시아 장비로 습득한 기술력의 일부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대공 미사일 신궁, 현무 미사일 등에 녹아들었습니다. 즉 불곰 사업으로 인해 지금의 한국형 무기체계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유일하게 러시아 무기와
기술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들과는 척을 지고 있지만 한국에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한국을 앞으로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 있는 국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언론들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 북한까지 불편하게 만든 무기를 개발해내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는 한국과 7년 만에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방협력 협정은 군교육 교류, 해양수색, 군함군용기 상호방문, 문화행사 교류 등 양국 간 국방협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는 포괄적 성격의 협정입니다. 이번 국방협력 협정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좋은 국가로 남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협력 기반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최근 러시아는 한국과 한라인을 설치하기로 하며 중국과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한국에게는 사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해군 간에는 직통망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했지만 이번에 한라인을 설치하기로 협의하면서 소통을 공식화하기로 못 박은 겁니다. 이와 같이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등 현재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일례로 한국산 초코파이와 컵라면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삼성도 10년째 러시아 소비자들이 뽑은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선호도 조사에서 삼성은 17.9%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그 뒤로 아디다스, 나이키, 애플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발표한 20대 브랜드 명단에서는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중국과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러시아인들도 실상은 반중 감정이 남아있고 중국 제품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러시아가 중국산을 모두 내다버리고 한국 제품으로 대거 수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러시아 슈퍼마켓에 한국산 감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감귤 수출량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997톤이었지만 특히 러시아 세관에 통과한 한국산 감귤 규모는 2018년 하반기 36만 달러였지만 작년 하반기엔 338만 달러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감귤 수출 물량 증가에 러시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일부 남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과일 재배가 어려운 기후입니다. 특히 극동 러시아에서는 다른 러시아 지역에 비해 온실이 많지 않고 대부분 토마토와 오이 등 채소 재배에 활용되고 있어 과일 시장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동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감귤, 복숭아, 사과 등을 수입해 자국 내 수요를 대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중국산 감귤에서 귤 과실 파리가 대규모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정부는 중국산 과일에 대해 바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러시아 소비자들도 중국산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감귤이 대체하게 된 것인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은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입국이었지만 작년에는 중국으로부터 과일 수입이 58%나 감소했고 수입 비중도 전체 2.7%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산 감귤에 대한 인기는 극동 러시아의 과일 가운데서도 독보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현지 과일 수입 업체는 감귤의 경우 한국산 제품이 가장 시장성이 높다며 블라디보스톡의 슈퍼마켓에서는 없어서 못 팔 만큼 한국산 감귤의 인기가 남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새 감귤을 먹으며 새해 축하 인사를 주고받는 전통이 있을 만큼 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러시아에서 한국산 감귤이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중국산 감귤 수입 규제가 해제돼도 러시아 소비자들은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을 계속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산 감귤 해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최근 감귤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현지 마케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 감귤 심포지움, 귤빛 가요제, 감귤 먹방대회, 감귤 따기 체험 등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해외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 지난해 감귤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이어 올해는 700만 달러를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고품질의 맛있는 한국산 감귤이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농산물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